복잡한 표도 있고 요거보다 훨씬 길 수도 있어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이게 엄청 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엄청 길다라고 한다라면 여기를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일부러 그냥 늘리는 거지만 이렇게 긴 표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도 갈 텐데 이런 표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적으려고 하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위에 부분이 보이질 않을 거예요. 이 표로 말고 딴 걸로 볼까? 잠깐만요. 이건 그래도 우리 평가 문제니까 요거 말고 옛날에 우리 그걸로 보자. 자동 필터. 이건 일단 잠시 지우고 일단 자료가 엄청 많다라고 가정해 보려고요. 만약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고객 명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고객이 한 명 늘었어요. 그럼 우리 저 끝에 가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갈래요? 이렇게? 네, 좋아요. 이렇게 가요. 자, 가가지고 여기다 이제 사람을 입력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홍길동 씨 영업 뭐 예를 들어 뭐 일부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는데 얘는 그래도 숫자가 아니라 문자니까 아 여기가 직책이었겠구나 아 여기가 뭐였겠구나 여기가 뭐였겠구나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략 짐작하는 것도 사실 안 되긴 하지, 그쵸? 근데 만약 얘가 숫자로만 돼 있는 데이터들이면 어떨까요? 얘가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위로 휠을 쭉 굴려가지고 아 맞다 여기 나이였어 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요. 그러면 더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나이였다는 거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휠 굴리다가 까먹어요. 아 뭐였더라? 또 돌려. 될것 같은데요. 또 돌려서 아 나이 해서 입력하면 그 옆에가 숫자면은 또 올라가야 돼. 자 이러다 보면 퇴근 시간이 엄청 늦어지겠죠. 네. 그러면 요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 말 하겠지, 그죠? 자 일단은 요렇게 해볼게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위쪽에 이렇게 이름, 주소, 직책, 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즉 틀을 고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사실 긴 데이터라면 이름이 고정이 돼 있어야 이 이름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이 표를 기준했을 때는 이 윗줄과 이 왼쪽 줄을 고정하고 싶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C5셀에다가 커서를 찍을게요. 자, 셀 포인터가 있는 셀을 기준해서 위쪽과 왼쪽을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기에서 틀 고정을 눌러주면 돼요. 휠을 굴려도 이제 나이 할 필요 없어요. 예, 다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긴 데이터를 적더라도 우리가 쉽게 적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거기에서 뭐 누르셨어요? 뭐 눌렀냐고요? 뭐 눌렀냐면 여기 CO 셀에 커서를 놓고 네.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 틀 고정이라는 건 시트의 일부를 고정해서 다른 부분을 스크롤해도 계속해서 표시가 돼요. 만약에 옆으로 데이터가 넓어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방향키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고정했던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우에 대한 데이터구나. 우리 반에 또 관우 있다. 그쵸? 관우에 대한 데이터구나. 이렇게 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저 끝으로 마우스로 옮겨서 휠로 가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아래 방향키는 뭐냐면 예를 들어 좀 단순하게 표를 좀 구성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커서가 있는 상태로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키는 그 연결되어 있는 문서의 제일 끝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방향키. 컨트롤 방향. 그쵸? 저는 아래로 갈 거니까 아래 방향키를 누른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커서가 있더라도 컨트롤 아래 방향키 하면 제일 뒤에 있는 홍길동으로 넘어와서 데이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키를 모르면 집에 늦게 간다. 그쵸? 일을 할 때 이런 거 알면 좀 더 일찍 집에 갈 수 있겠죠? 뭐 일찍이라 봤자 칼퇴밖에 더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컨트롤 아래 방향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내가 요 이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셀인 B5셀을 찍어 놓고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연속된 데이터를 모두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신기해요. 요런 기능도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가긴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내용 중에 하나라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왜 기억 못 할 거냐고 했냐면 지나가다 한번 얘기했을 거라서. 자, 일단 이 사원기초 자료를 그래요. 데이터가 쭉 있는 걸 다 작성해서 출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파일에 인쇄로 가서 출력을 하시겠죠. 자, 첫 번째 사원기초 내용 보이고 얘가 총 9장이네요. 그쵸?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를 다 출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위에 있는 얘가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얘는 그나마 표가 단순하니까 아 이게 주소겠거니 얘가 아 나이겠거니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표가 숫자가 많거나 표 자체가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뭐다 유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출력한 제일 첫 페이지에 가서 아 이게 또 나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한참 보다가 아 얘가 뭐였지? 또 제일 첫 장으로 가서 아 얘가 나이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첫 줄 여기 이름, 부서, 직책, 나이, 주소가 적혀 있는 이 첫 번째 줄을 고정을 해서 인쇄할 때 항상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 기능은 어디 있었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이라는 기능이에요.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을 요 사행을 계속 반복시킬 거야. 요렇게 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은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위쪽에 이 제목, 표의 제목이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다라는 거를 인쇄했을 때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거다. 자,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가 이걸 다 인쇄하면 총 10장이 나오거든요. 10장의 인쇄물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놓고 내가 잠깐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프린트 용지가 막 섞여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1장이고 어떤 게 2장이고 어떤 게 3장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게 어떻게 알아.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날 이제 10장이니까 망정이지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장의 문서를 뽑으시게 될 때는 쪽 번호를 매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 쪽 번호는 어디서 하냐면 이 인쇄 부분에 보시면 맨 밑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바닥글에 우리가 쪽번호 넣을 거니까 바닥글 편집을 누르고 뭐 가운데다 놓을 거면 가운데 구역에 요게 지금 현재 페이지 요 옆에가
전체 페이지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넣으면은 구분이 안 될 테니 슬러시 하나를 그려놓고 전체 페이지 해서 확인하면 얘가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다 라는 게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이제 프린터가 쏟기더라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가 10페이지 중에 6번째구나. 얘가 10페이지 중에 7번째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자, 말하는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적다 보면은 잘 적다 보니 이렇게 한 칸이 뒤로 넘어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셀을 사실 여기 너비 조절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셀의 너비를 조절하더라도 칸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 즉 여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줄일 만큼의 여백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 2장으로 이렇게 찍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방법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자, 파일에 인쇄에 가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몇 장 버리게 되냐면 20장 다 버리게 돼요. 그쵸? 이거 갖다 붙여서 쓴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뭐 나 혼자 일한다면 에이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웃고 넘기면 되겠지만 아이 종이 낭비했네 이러지만 만약에 회사 가서 이렇게 되면은 어쩌고 저쩌고 엄청 귀따갑게 잔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해서 내가 이걸 한 페이지에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소가 옆에가 빠져나갔잖아요. 이 주소도 같이 이제 한 페이지에 나오게끔 할 때는 요 밑에 보시면 인쇄 부분의 하단에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한 페이지의 모든 열을 맞추세요. 그러면 열이 모두 맞춰져서 조금 축소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모든 열 맞추기 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역시 문제없이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잠깐만요. 우리 네. 저기 이거 엑셀 말고 앞전에 표 만들 때 네. 우리가 그 너를 이렇게 조정하고 표를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도 내가 집에서 해보니까 그거를 몰라가지고 저번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네. 지금처럼 저게 반듯하게 안 나왔거든요. 이게 넘어가고. 네. 지금 배워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거 과정이 같은 건지. 한글하고는 달라요. 한글은 조절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한글은 네. 자체를 용지 그 여백을 맞춰서 네.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엑셀하고 다른 건가요? 그렇죠. 한글은 편집 용지 여백을 조절하셔야 되죠. 만약 내가 3cm를 줘서 옆으로 넘어가 버리게 됐다면 그 3cm를 뭐 2cm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열 맞추기라면은 칸이 좁아지겠지만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작아져요. 보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돼서 축소가 되지만 어찌됐건 한 칸 때문에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불편하지 않게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엑셀은 여기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여기 네. 낮은 한글 배울 때는 여백을 맞춰서 네, 여백을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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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선생님 네, 지금 인쇄할 때 한 페이지로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저희가 화면상에서 칸이 넘어갔어요. 지우기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면상에서 한 칸이 넘어갔다는 게, 이 화면이 지금 많은데? 네, 입력을 하는 중에 네. 모르고 뭐 음. 정확해서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요. 넘어갔어. 옆면이고요. 네. 그러면 그때가 만약에 조정이 안 될 때 다시 해야 되고. 병합이 된 거는 병합을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병합 풀고 다시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하면 되죠. 원하는 범위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한 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요런 경우 이제 표시는 특별히 아마 다르게 나겠지만 표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마 2장으로 찍혔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병합되어 있는 애가 문제니까 얘를 선택해서 병합을 풀어놓고 다시 원하는 만큼만 잡아서 병합을 해주시면 문제 없죠. 근데 만약에 그거는 이제 진짜 칸을 넓혀놓은 거니까 병합을
네, 예를 들어서 내리기가 주고 했었을 때 네, 아까 언니가 말하는 거는 네. 그 먼저 선생님 우리 이게 있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겠어요. 아니 똑같아요. 이게 네. 잘못해가지고 언니가 이 글자가 이 칸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밀린 거예요 원정이. 아, 네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막 엑셀 안에 셀 안에 다 돼 있는 거라 네. 이걸 아무리 뭘 해도 이렇게 못 만들겠다는 거죠. 방법이 그러니까 얘가 밀려난 거네요. 예를 들어서. 없는. 네네. 음. 그러니까 엑셀 셀 안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밀려난 거네요. 칸이 지금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요렇게 됐대요. 맞죠? 지금 요거는 텍스트 줄바꿈을 제가 눌러놔서 그렇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 엑셀에는요. 셀 서식에 보시면 맞춤에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셀의 맞춤은 뭐냐면 셀에 맞게 글자를 줄여버리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칸에 어찌됐건 축소가 돼서라도 다 들어가게 되죠. 예, 그쵸. 예. 그러면 아까 원정자가 뒤로 밀려난 경우라고 한다면 이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수기로 조금 줄여가지고 글자를 맞추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셀 서식이 많이 들어가지죠? 그래서 단축키 말씀드리자면 단축키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은 단축키, 셀 서식 단축키예요. 우리 오른쪽 해서 셀 서식 들어가도 되지만 컨트롤 1번 기억해 놓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능들 여러 가지 제가 수업 중에는 설명하기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끝나고 약간의 시간 텀을 좀 해서 좀 잡담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또 엑셀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일단 다음 시간서부터는 저희 책 다 받으셨죠? 파워포인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네, 내비두셔도 돼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